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탐색 중에 좀 고급스러운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트는 고급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는데, 자, 그만큼 데이터 탐색에 있어서 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그 기술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시공간 데이터와 그리고 다별량 분석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공간 데이터 탐색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시면요. 자, 시공간 데이터라는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자, 시간과 공간의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적 정보의 시간의 흐름이 결합된 다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시공간이기 때문에 자, 보통 이제 타임, 시간과 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면은 주로 이제 벡터와 같은 데이터들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시간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공간 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이러한 것을 모델링하는 공간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시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데이터. 자, 기존 데이터는 어느 한 시점에 대한 스냅샷 정보예요. 자, 그래서 기존 데이터라는 게 스냅샷 정보. 자, 스냅샷이라는 건 시간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에 이제 각각의 스냅샷이라고 해서 요 정보들, 자, 시간의 어떤 축에 해당하는 이 정보들이 존재하고 이 정보들의 어떤 위치 포지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시점으로 이제 롤백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보통 스냅샷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 데이터에서는 스냅샷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유효 시간, 거래 시간, 사용자 정의 시간 같은 연관된 시간 표현을 정의를 합니다. 자, 유효 시간, 거래 시간, 사용자 정의 시간. 자, 대부분 다 시간에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자, 그리고 스냅샷 데이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시간 데이터, 유효 시간 데이터는 각각의 거래 유효 시간만 지원하겠지만 이원 시간 데이터는 둘 다 지원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공간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보다 조금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값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고 이용하는 데 초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비공간 타입과 레스터 공간 타입, 벡터 공간 타입이 있고요. 기하학적 타입, 위상적 타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데 비공간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을 가지면서요. 자, 우리가 레스터 공간 타입, 여기서 레스터 데이터라는 거는 그리드에서 어떤 픽셀로 표현되는 것들을 이제 레스터라고 하는데 자, 이런 공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의 이미지. 자, 결국은 레스터라고 하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는 뭐죠? 자, 벡터는 방향을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를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점과 선과 면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바로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하학적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 타입의 요소로부터 거리, 면적, 길이와 유클리드. 자, 유클리드 나왔네요. 중요하죠. 자, 유클리드 기하학 계산. 자, 유클리드가 나오면 거리 기반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죠. 자, 위상적 타입이라고 하면 공간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방이나 공간 객체 간의 중첩 또는 포함 또는 교차, 분리 등과 같은 위치. 자, 위치가 나오면 위상적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공간 데이터 모델을 보시게 되면 관계형 모델과 객체 지향 모델이 있는데요. 자, 관계형 모델은 데이터의 표현이 유연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관계형 모델의 단점을 극복한 게 바로 객체 지향 모델이고요. 그리고 실세계 공간의 객체의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모델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언어에서도 객체 지향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브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모델을 얘기하고 자, 그래서 데이터 계층 구조를 이용한 연산이 쉽고 그리고 비구조적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객체 지향 모델. 그럼 공간 데이터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객체 지향 모델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시공과 공간인데요. 보통 보시면 이제 실제 객체들은 공간적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적 정보와도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와 영역 같은 공간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시공간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시공간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요,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지리어. 자, 지리어는 시공간 테이블 인덱스하고 뷰, 그리고 정의문, 변경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 지리어 뭐죠? 쿼리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자, SQL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 자료 정의 언어와 조작 언어. 그래서 정의 언어는 말 그대로 definition, 그리고 얘는 뭔가 정의를 하는 거죠. 조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객체의 삽입, 삭제, 변경. 자, 그리고 정의와 조작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지금과 같이 인덱스, 뷰 이런 같이 뭔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그런 언어고요. 자, 조작은 뭔가 컨트롤하는 거죠. 자, 시공간 위상 관계 연산과 시공간 기하 연산. 자,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읽고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다별량 데이터는 뭐죠? 자, 별량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별량입니다. 자, 다별량 데이터 탐색은 기본적으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그리고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변수를 추락하거나 객체들을 분류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다별량이고요. 자, 그래서 다별량 데이터를 보시면 다중회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자, 회귀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탐색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그래서 다중이죠. 2개 이상이 회귀 모형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뭐죠? 자, 밑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 독립 변수는 x1, x2와 같은 이러한 별량들, 변수들 얘기하고, 자, 종속 변수는 이러한 독립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레이블, 정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 가정은요. 자, 요 다별량 데이터 탐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 기본 가정은 회귀 모형은 모수에 대해 선형인 모형이고요. 그리고 오차항의 평균은 0이라는 조건과 오차항의 분산은 모든 관찰치의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분산을 갖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별량 데이터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자, 이런 기본 가정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관찰치 간의 오차항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서로 독립적이고 공분사는 0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분상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변수 간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공분산을 구하게 되면 개수가 0입니다. 그래서 오차항의 각 독립 변수 역시 독립적인 관계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런 기본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다중회귀가 되는 거죠. 자,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승자법. 자, 그래서 최소 승자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뭐라고요? 네, 그렇죠. 다별량 데이터 탐색이 되는 거고요. 자,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통계학자가 제안한 확률 모델로, 자, 확률 모델이라고 했어. 확률? 확률은 보통 분류 문제에 사용되는 게 확률인데, 얘는 회귀잖아요. 그죠? 회귀는 예측이죠. 그죠? 그러면, 보통은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값이 나와요. 데이터가. 그죠?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분류 문제에 나타낸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자, 여기서 왜 얘가 분류 문제가 되냐면 바로 요거예요. 이 데이터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 축약을 시키기 때문에, 자, 0과 1 사이는 뭐죠? 확률로 보실 수 있죠. 자, 보통 우리가 0.5라고 하면 50%를 얘기하는 거고요. 0.7은 70%를 얘기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0과 1 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측한 값을, 수치를 확률로 계산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로지스틱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공식은 밑이 2인 자연 지수의, 자연 로그의 x승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여기가 0이고 1이고, 항상, 자, 임계치가 보통 0.5면은, 0.5를 기준으로 이렇게 S자로, 제가 작게 그렸는데요. 크게 그리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형태를 바로 우리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로지스틱 함수,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의 실제 값은 이진값이나 카테고리는 어떤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력변수는 연속변수 또는 이산변수 형태로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분산 분석은 자, 아노바라고 해서 3개 이상의 목표들 간의 차이를 표본 평균 간의 분산과 표본 내의 관측지 간 분산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 즉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분산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분산 분석에는 1원이 있고요. 그리고 2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2원은 다별량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과 이런 분산 분석의 특징, 그리고 다별량에 해당하는 2원 분산 분석과 2원 분산 분석의 특징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인자죠? 당연히 2원이니까 2개 이상의 인자예요. 자, 그래서 단어를 잘 보시면 하나의 인자와 2개의 인자 저 다르죠? 그리고 이런 분산 분석의 특징은 밑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시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분산과 이원 분산 중에서 빈도는 이런 분산 분석 쪽이 시험에 나온다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의 특징, 예를 들어 있는 요 예시를 한번 잘 보시면 이런 분산 분석은 단일 용인 변수에 의해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치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이용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분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근데 공분산이 나왔는데 왜 독립성과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공분산을 구할 때 독립성 여부를 체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서 보시면 독립적인 변수는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A와 확률 B가 일어날 그런 사건들이 확률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을 때, 아예 무관할 때, 요 두 변수 사이에 공분산은 모두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0이라고 해서 반대로 이 관계가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독립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살짝 비틀어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변수가 비선형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비선형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공분산을 구해도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종의 선형적인 관계에 있을 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른 종류의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공분사는 0이에요. 그러나 공분사는 0이라고 해서 확률 변수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중요한 특성 때문에 요거를 묻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간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분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통계적 검증이나 분석, 자, 어떤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게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죠. 자, 그리고 두 확률 분포 간의 독립성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이제 분포가 독립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고 독립성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독립성 검증은 카이 제곱 독립성 검증이라는 유명하고도 중요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공분산하고 상관계수를 확인하면, 자, 공분산이 0이고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는 거의 100% 독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분산을 이제 보완하는 게 상관계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는 공분산보다는 상관계수만 보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변수를 한번 축약을 해보면요. 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용하면 변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걸 변수 유도 기법이라고 하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주성분 분석입니다. 주성분 분석은 주로 ML, 머신러닝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요인 분석은 주로 통계적인 기법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자,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y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x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를 이제 데이터 이제 판다스 같은 걸 이용해서 표를 보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라벨, 정답, 타겟이라고 하고 요거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제가 요만큼 썼지만 굉장히 많다라고요. 그죠?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요런 피처들이 개수가 전부 다 차원이 되는 거예요. 차원. 뒤에 이제 머신러닝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차원의 저주라는 표현도 있는데, 자, 이렇게 차원이 많으면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리소스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시각화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각화하는 건 뭐예요? 2차원이잖아요. 그죠? 2차원이나 또는 3차원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의 모양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많은 퓨처들을 특징을 잡고 분석해서 뭐 5개 또는 4개, 3개, 2개, 심지어 1개의 어떤 특성으로 축약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PCA라는 주성분 분석은, 자, 다별량 자료는 뭐죠? 당연히 다별량 자료여야겠죠. 그래야 변수를 추격하는 거니까요. 자, 다별량 자료는 변수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성이나 이상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변수를 구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변수, 주성분을 구한다는 거죠. 새로운 변수.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을 모아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주는 게 주성분입니다. 자,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 분석과 비슷한데요. 어, 다수의 변수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해서 공통 차원을 통해서 축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통 차원을 가지고 축약해 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요인 분석의 특징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뭔가 문제에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개념이 없다고 하면 요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추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통계 기법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다. 상관 분석.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요인 분석이죠. 자, 요인 분석의 목적은 변수를 축소하고 제거하고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는, 주로 이제 변수에 관련, 물론 변수를 추약하는 주성분 분석도 변수에 관련이 있지만 얘는 새로운 변수, 어떤 특성들을 잡아서 새로운 변수를 지칭한다고 하면 얘는 기존에 있는 변수들의 차수를 줄여가면서 어떠한 그 특성을 잡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룹화되지 않은 변수들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됐을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인 변수를 통해서 새로운 변수도 생성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희귀 분석, 군집, 판별 분석 등의 적용 가능한 변수를 생성할 수.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주성분 분석과 요인 분석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주성분 분석은 새로운 변수, 얘는 어떻게 해요? 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한다는 거죠. 자, 정준 상관 분석. 자, 요거는 말이 어렵지만요. 뭐, 문제로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네. 그럼 여기도 상관 분석, 여기는 근데 상관계수가 있죠. 자, 어쨌든 상관 분석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상관계수고요. 근데 정준 상관 분석이니까 얘는 주로 상관계수, 상관 분석에서 사용하는 또는 그 결과로 나오는 상관계수에 뭐 좀 더 특징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준 변수라는 거는 새로 만들어진 선형 결합을 얘기하고요. 정준 상관 변수는 정준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차이점을 우리가 좀 잘 보시면 되겠죠. 회귀 분석의 차이. 자, 회귀 분석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반응 변수를 여러 개의 설명 변수로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찾아서, 자, 말이 어려운데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두 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찾아서 분석하는 거죠. 하지만 정준 분석은 인과성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자,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 유도가 있는데요. 자, 개체 유도라고 하는 거는 개체들의 특성을 측정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서 유사한 개체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군집 분석과 다차원 척도법, 판별 분석이 있습니다. 자, 딱 세 개니까 이 중에 비슷한 거 하나 끼워 놓고 문제 내기도 딱 좋겠네요. 자, 그래서 군집 분석, 다차원 척도법, 자, 판별 분석. 자, 군집 분석은 뭐냐면 클러스터. 자,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우리는 봐도 이렇게 보면 요거 한 그룹, 그래서 그룹 A, B, C가 나온다고 예측을 하지만, 자, 그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군집이죠. 군집, 클러스터. 자, 이걸 이제 군집 또는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주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유형들을 분류하는 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 기반이 다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본 거리 기반, 유클리드 그런 유클리드 기반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변수나 개체들이 속한 모집다 또는 범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정답.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애들은 사과고, 요런 애들은 파인애플이고, 요런 애들은 바나나고, 요런 애들은 딸기다. 이렇게 집합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데이터들끼리 군집을 형성하는 게 바로 군집 분석이죠. 자, 그래서 군집 간의 거리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거리에 따라서 계층적, 비계층적 방법 또는 최적 분화 방법. 자, 그리고 어떤 조밀도 또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다차원 척도법은 다차원의 관측값이나 개체들 간의 자, 같은 거리, 디스턴스, 얘도 디스턴스고요. 얘도 디스턴스인데 어떻게 됐어요? 다차원은 다차원 관측값이나 개체들 간의 디스턴스라는 거예요. 또는 비유사성을 이용해서 개체들을 원래의 차원보다 낮은 차원의 공간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관계를 파악하는 게 바로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하고요. 자,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개체에 대한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자, 그래서 로지스틱 판별 분석이 있는데, 자, 판별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 개체 유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비정형 데이터의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자, 비정형 데이터, 뭔가 unstructured data, 그러니까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지 않았으니까 뭐 길이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뭐 어떤 특성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형태. 자, 텍스트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문장이 이렇게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들어가는 단어도 어떤 특징이 없잖아요. 그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비정형 데이터.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숫자, 어떤 날씨나 사실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모호해지는 거죠. 비정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정형 데이터를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웨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랭스, 길이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가 서로 막 다른 이런 텍스트 중심의 되게 다이나믹한 데이터들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정형과 비정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어떤 형태를 차이를 한번 보시면 정형 데이터는 내부 시스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쉽고요. 처리가 쉬워요. 그리고 비정형은 어려워요. 자, 그렇게. 그 반정형은 요거 이제 반반이 섞여 있는 거서 보통 이제 API. 자, API가 나오면 API라는 말이 나오면요. 얘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의 관리 및 분석 의미를 도출한다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있고, 자, 마이닝은 뭐예요? 여기 색깔 쳐져 있는 것처럼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되는 분야는 신용평점 시스템과 같은 모델.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 마이닝은 분류, 군집화, 연관성, 연속성, 예측. 자,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단점이 존재하겠죠. 자료에 의존해서 현상을 해석합니다. 자료에 의존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개발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면 이 그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에서 한 단계 벗어나서 약간 업그레이드 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언어와 같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 방식. 자, 나중에 자연어 처리 방식이면 LSTM과 같은 그런 머신러닝 기법, 인공지능 딥러닝을 보시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자연어 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 같은 기계에다 넣어서 처리하는 그런 주요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어 처리에는 뭐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한다던가 뭐 그 질의응답 그리고 대화형 에이전트. 자, 대화형 에이전트는 뭐가 있어요? 챗봇, 가장 유명한 챗봇들이 있겠죠. 자, 오피니언 마이닝은요, 텍스트 마이닝의 한 분류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문장 내 주제를 파악하는데 오피니언 마이닝은 감정이나 뉘앙스, 태도. 자, 오피니언이죠, 오피니언. 오피니언의 단어 뜻을 보면 이런 내용,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용 분야는 문장의 구조나 관계, 어휘 등을 분석해서 어떤 감정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웹 마이닝은 웹 자원으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바로 수집하는 것이 웹 마이닝이죠. 자, 그래서 웹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웹 환경에서 얻어지는 고객 정보. 자, 웹 마이닝은 웹이죠, 다. 그죠? 웹이 들어간 건 당연히 웹 마이닝이 되겠죠. 그리고 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감정과 뉘앙스, 태도 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데이터 마이닝은 신용평점과 같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자, 분류도 있고, 군집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예시들을 한번 잘 보시고, 요게, 데이터 마이닝에 적용되는 분야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자연어 처리는 뭐겠어요? NLP, 그 내추럴 랭귀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의 필수 요소는 신뢰도가 높은 충분한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하면 신뢰성을 얻기 힘듭니다. 그리고 ngram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토큰이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토큰은 문장을 그러면 이런 단어 중심으로 또는 문장들을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이제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로그라는 건 뭐예요? 로그는 데이터의 어떤 그 상황, 상태, 그리고 처리 현황 같은 거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일종의 어, 그 시스템상의 특징이죠. 기법. 그럼 이 로그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마이닝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학습을 했는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서 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